여야 관계 그리고 야당 내부에서의 또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 이번 경우에 딱 맞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란을 보는 심경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도우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지금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느라 그동안 여당이 무척 바빴는데 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바로 이 이슈가 됐다 이런 겁니다. 김정숙, 김건희 여사의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까지 묶어서 이른바 삼김 특검을 하자 이렇게 공세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아내의 국고손실과 또 직권남용에 대한 주범 또 공범 관계를 자백한 꼴이다. 아까 들으셨듯이 그런 주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움츠리던 정부 여당을 참호에서 뛰쳐나오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특별하게 이제 각별하게 지원 유세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지원 유세 지역마다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 이런 여론들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던 분위기였는데 지난 총선 결과에 이어서 이번에 굳이 이런 자서전을 내므로써 여권의 공세 수위를 공세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권이 지금까지는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어줬다. 참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참호를 뛰쳐나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참호에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죠. 이제 그렇게 공세 전환이 됐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묘하게 돕는 모양새다 이러면서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이 저 오래된 영상을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공유하게 만들고 두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걸까요? 성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와서 보니까 큰 그림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애당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을 때도 파격 인사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죠. 네. 너무 파격적이라 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약간 좀 위기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뭐 지시를 받으셨는지 그 중요한 순간마다 또 이슈를 또 만들어내셨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은 뭐 키우던 개를 어떻게 뭐 파양했다마다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치고 나오니까 뭐 트위터에다가 이재명 대표 욕하는 이제 그런 거에다 막 하트를 또 눌러버리시질 않나. 근데 물론 네. 이제 그것도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시니까 고양이가 네. 뭐 손이 작나 보지 말해서 뭐 눌렀다고 하시고 거기에다 이제 또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2조 총선 당시에도 PK 지역에서 굳이 또 가셔가지고 옷도 뭐 어디서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파란색 옷까지 꺼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응원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보수층을 또 결집하는 효과를 냈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최상면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진짜 기가 막히게 회고록을 또 출간을 하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김정숙 여사랑 김건희 여사 과연 일반 중도층이 보기에 어떤 사람한테 더 논란이 크고 누구를 진짜로 특검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땐 답은 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국고손실이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슈가 인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온갖 지금 막 버킷리스트인지 뭐 세계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제가 봤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거꾸로 뒤집히지 않을까 여론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연관성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민주당 내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까 저희 신문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명계가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고 좀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자, 여선웅 행정관께요. 자, 그래서 드디어 친명과 친문이 붙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는 않다? 당내 뭐 그런 기류는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했고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뭐 의원들한테 굉장히 언론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윤건영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시 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여권이 약간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니라 국고손실 관련된 주장은 작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뭔가 이 그 여권의 약간 빌드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조 심판론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정권 심판론 막겠다고 이조 심판론을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뭐 무마시키려고 이제 삼김 특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또다시 약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인도 그 김정숙 여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숙이라는 이름에서 그걸 김건희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뭐 관련해 가지고 네. 명품 뭐 매장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공식 일정이 끝나면 네. 여사께서 개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 관련된 일정들은 외교적인 문제다. 리투아니아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알고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뭐 그리고 인도 방문도 똑같은 관점에서 좀 국민의힘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리투아니아 때의 일을 이제 다시 소환을 해 주셨는데, 자, 최 기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자로서 현장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뭐 이런 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얘기가 모든 신문이 다 공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지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출간이 된 이후부터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할 메시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진성준 전체회의장이 지도부 회의에서 처음 발언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청래 최고위원 등등 이제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이 친명계에서도 많은데 지도부에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낼 계획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여당에서 지금 이 공세를 삼김 특검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까지 같이 묶어서 특검을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잊혀져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봤을 때 그 중식당 법인카드 쓴 것은 사실 미미한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삼김 특검에 물리면서 다시 역공을 받는 모양새인데다가 예. 이 법인카드 이슈 자체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직접 거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네. 이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더 큰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를 이루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문제이지 김정숙 여사나 뭐 김건희 그러니까 뭐 여사 간의 이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친문계에서는 다소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제 평산에서 직접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서 초청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평산마을 관계자가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다. 이런 사실도 공개를 할 그렇군요. 만큼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정 중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외교부에다가 다소 왜곡된 최초 진술, 최초 대응과 이후에는 초청장이 왔었다라고 해서 다시 대변인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이런 피지까지 내게 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보니까 그건 친명계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네. 그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시점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삼김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김민전 당선인이 사실 그 꽤 됐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상김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별로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대담록이라는 걸 내는 바람에 내서 거기서 그 김정숙 여사의 뭐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불이 옮겨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네. 그냥 김민전 전 당선인의 일주일 전 삼김특검 주장으로 그냥 넘어갔을 사안을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러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에서는 참 진짜 긁어부스럽니다. 이렇게 그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 회고록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언제까지 저 얘기가 계속 지금 어떤 상황을 굴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